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엄청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춰 해외 순방인지 해외여행인지 모르게 동남아로 떠난 윤석열 부부는 또다시 역대급 매거 참사를 저지르며 보수 언론에서도 손절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 논문 규절, 고속도로 토지 보상, 불법 증축, 명품 백수수에 이어 이제는 탄핵의 핵심이 될 결정적 헛발질 바로 국민이임 공천계의 파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 김종인 전 국민이임 기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깜짝 인터뷰로 2021년 7월 윤석열과 처음 만날 당시 그 자리에 명태균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고, 그동안 누구인지도 사적으로는 모르고 한두 번 선거 캠프에서 만났었던 것이 전부라고 밝혔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완벽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원희룡 장관 시절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의 설계안을 변경한 것이 처음에는 양평군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설계회사라고 말을 바꿨었는데요. 하지만 국정감사에 참석한 설계회사 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고, 현 국토부 장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는 듯 담담하는 표정까지 카메라에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토지 보상금을 선물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속인 원희룡은 끝까지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곳은 뉴스앤드토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이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국토부는 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예타가 진행되던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종점이 변경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용역을 맡은 업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하시죠? 경동 엔지니어. 경동 엔지니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이 종점 변경을 할 만한 시간적 여력과 장관님?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능력있는 업체한테 의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30여 년간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단 한 차례,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종점을 변경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요. 자, 30년간 경험으로 보실 때 종점이 그동안 2년여간 예타가 진행되던 그 노선이 바뀌는데 단 하루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제가 경동 측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듣지는 본인의 못했고요. 증언이 있어요. 아니 그렇고요. 파악한 그 자료에 의하면 증언에 거기에 이제 대안이 관해서 제시되는 데까지 한 달 우리가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제가 자료를 하루 봤습니다. 가서 현장 점검했다고 경동 엔지니어링이 상무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 저도 아니 그 답변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의 용역사는 답변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 논할 건 아닌데 현장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어떻게 다 가봐요 그거를? 아니 제가 그 장관 취임하고 게 현장을 50% 가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변경됐는데. 가봤더니 예탄이라고 하는 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던 거예요? 의원님 가보셨죠? 가봤죠 당연히. 예, 그저 마을을 치고 전부 다 전원주택을 치고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장관께서는 지난 높은 국감을 좀 다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다리 다리를 건설 문제라든지 놓아가지고 이런 가야 것들은 되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용역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답변을 했고요. 물론 그래서- 다리 건설을 해서 건설은 자, 가능하죠. 피트 한번 가능한데 띄워봐 주세요. 그것이 최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답변에만 겁니다. 답변만 확실해 주세요. 묻는 것에. 자, 그러면 용역사는 뭘로 그러면은 그 종점을 변경했냐라고 했더니 용역사의 담당 상무가 2030 양평군의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 이거는 2018년도 2월 21일에 승인이 난 겁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때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도대체 뭘 어떻게 참고했길래 갑작스럽게 하루 가보고 종점을 변경했을까 보니까 관련 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들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2017년 1월 13일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축 수정란에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원 종점 그대로입니다. 22년 4월 2일에 고시된 계획에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2018년 2월 21일에 승인난 양평군의 기본계획만 유일하게 강상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용역사에서 이걸 보고 참고해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 질문에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가 지난 국감 1년 전에 방금 B지역 예쁜 땅이라고 말고 B지역, 즉 종점이 변경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날 변명을 했습니다. 그곳은 필지 분할,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선산이고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새로 깔아준 도로공사에서 깔아주신 부채도로 그 끝자락, 즉 저희가 지목한 땅 300m 벗어난 곳에 실제 선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지 분할과 형질 변경 해놓은 거 여기 저희가 무슨 이득이 있었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최은순 즉 장모께서 대략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1억 6천 그리고 삼촌 되시는 분께서 6천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싶었던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노리는 게 뭡니까? 이거 국토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집가 상승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전해 지적이었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그 뒤에 해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서면으로 진행되던 종점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는데 용역사는 단 하루 가서 검토했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해서 종점을 변경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선교 당시 양평 군수가 만들어놨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 양평군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던 양서면 방향의 종점을 장관님, 예, 죄송합니다. 종점을 임의대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 특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적 타당성 또 사업 제3자 검증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3자 검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적 있습니까? 이거 예결위에서 국힘 쪽에서 은근슬쩍 부대 의견으로 달아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혹은 누가 왜 도대체 이런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과업 지시를 내리겠는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거를 왜 의회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은근슬쩍 예결위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까? 예결위 결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시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누가 도대체 왜 국토부를 통해서 용역사에 그런 과업 지시를 했는지, 왜 용역사는 그 과업 지시를 받아서 불안간의 종점을 변경했는지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장관께서 30년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특혜 없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동 엔지니어링이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도한 업체인데 그 종점 변경안이 만들어진 게 2022년 4월, 5월 그 중반 후반입니다. 그렇죠? 그건 짧게만. 시 같은 걸 직접 관여해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로 되어 계시고요. 경동 엔지니어링의 2023년 수주액 규모가 한 1,595억 원, 그러니까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경동 엔지니어링의 2021년 수주액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수주액이 60%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작년 7월 언론 보도 기사 제목을 하나 읽어드리면 불황 없다. 2023년 엔지니어링 업계 상반기 수주 실적 경동 엔지니어링 성장세 최고.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는 2022년에는 17위밖에 안 됐던 경동이 2023년도 상반기에 수주 800억 원을 싹쓸이 해가지고 전체 엔지니어링사 가운데 가장 높은 83%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동 엔지니어링이 2021년에는 수주액 순위가 28위,
2022년에는 17위였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 엄청난 수주를 하면서 10위가 그해 10위가 됐고요. 이렇게 1, 2년 만에 20계단 가까이 뛰어넘은 그런 회사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올해도 나라장터 낙찰 현황을 보니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동 엔지니어링 수주액에서 광급,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수주 물량 비율이 한 70%, 80%로 회계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회계보고서에 2021년, 2022년 이 최근 보고서에 70%, 80%가 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고객은 공공기관과 관공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겠네요.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뭐 어디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공공 부분이 한 뭐 60%, 70%, 어떤 데는 80% 해마다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 지금 김수현 상무님 그리고 회장님 말씀으로는 발주처의 요구도 없이 경동이 임의로 노선 변경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거고, 그 임의로 변경한 노선이 의혹을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국책 사업이 지금 1년 넘게 중단된 엄청난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정작 회장님의 회사는 2023년 이후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광급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 비결과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고요. 정점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지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과업지서에 분명히 대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이지 제가 뭐 일방적으로 종점을 변경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지금은 주민 설명회나 주민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더 올바른 소리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런 미친 듯이 달려가는 윤석열을 탄핵열차 임으로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